네,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는 거는. 등비수열부터 질문해볼까요? 다들 안 한 눈치인가요? 근데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내가 그래서 엊그저께 얘기한 것 같은데 처음과 마지막 중간계 비어있어도 처음과 마지막만 잘 돼 있으면 어떻게든 된다고. 응? 자, 그래서 일부러 얘기한 건데 못 알아듣는 거 같네요.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은 이상. 질문 없어요? 빨리 얘기하세요. 네, B6의 2번이요.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일단은 요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우리가 초항과 공비에 대한 식으로 쓸 건가요? 뭐라고 써요? AR 더하기 AR 제곱은 6이죠. 자, 요거는요. A 제곱 R 제곱이고요. A 제곱 R 세제곱이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1로 오려면 뭘 곱해야 되죠? AR을 곱해야 되나요? 뭐 나눠도 똑같고요. 그래서 AR이라는 게 4라는 걸 나타냅니다. 그러면 AR이 4라면 여기다 집어 넣어볼까요? 여기 얼마예요? AR이 4니까 이거 얼마예요? 이거 4R인가요? 그럼 여기 6이라는 건 R이 얼마죠? R이 얼마죠? 2분의 1이죠? 그럼 내가 구하고 싶었던 건 AR의 5승이니까 얘도 4 곱하기 R의 4승으로 쓸 수 있죠? 16분의 1 이렇게 쓰면 되나요? 그럼 답이 1번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A와 R을 직접 찾으려고 하면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AR을 바로 찾아가지고 여기다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을 어떻게 푸느냐죠, 사실은. 또 유형 몇 번? 5번에서 3번이야? 왼쪽 건가요? 네, 쟤도 비슷한데요. 일단은 초항과 공비에 대한 식으로 써보겠습니다. 그래야 뭐가 보이겠죠. 첫째 항이 0은 아니래요. 그럼 이게 AR의 제곱이고 이게 4A입니다. 그 다음 7제곱은 AR의 6제곱이고 6제곱은 AR의 5제곱인데 그거를 제곱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까지 이해하죠? 그럼 여기서 R이 나오잖아. R이 얼마야? R 제곱이 4니? 일단 R은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6제곱이니까 뭐라고 써요? R의 6제곱은 뭐라고 써요? 64A라고 쓸까요? A도 하나 약분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A 남았고요. 여기는 이것도 그냥 약분하고 할걸. R의 4승. 그러면 A R의 4승이니까 16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아니? 그럼 A가 얼마냐면 16분의 1이겠죠. 네, 이렇게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쓰다 보면 답이 나오지 않나요? 자, 또 10번에 2번. 네, 고전에 없습니까? 10번에 2번? 10번에 2번, 10번에 2번. 자, 등비수열 3개가 등비수열 이른다. 어떻게 하라 그랬죠? 뭐에 관한 문제죠? 등비 중앙에 관련된 문제죠. 그러니까 요 가운데 항을 제곱하면 x제곱 빼기 8x 더하기 16이고요. 요게 전항과 다음항의 곱이랑 같다고 쓸 겁니다. 그럼 요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예요. 그럼 3을 여기다 곱해서 좌변으로 넘겨보면 몇 x제곱이죠? 3을 곱해서 좌변으로 넘겼습니다. 몇 x제곱? 2x제곱이죠. 그 다음에 3 곱해서 이것도 좌변으로 넘겼어요. 몇 x? 25x. 48에서 6을 넘겼어요. 어떻게 돼요? 54인가요? 맞습니까? 인수분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되지 않을까요? 뭐로 되죠? 9, 2, 18이랑 6 안 되지 않나? 3. 3이랑 18 하면 되나? 안 되나? 뭐 계산 틀렸니? 계산 틀린 것 같아. 요 3 곱하면 48에다 2 더하니까 이거 50이네. 50이지. 오케이? 그러면은 뭐로 되니? 이게 아니라 5랑 10. 되네요. 10이랑 5 되죠. 맞습니까? 20이랑 5니까. 그럼 요게 이제 x 빼기 10이랑 2x 빼기 5는 0이니까 자연수 x는 10밖에 없네요. 알겠습니까? 쓰면 나오지 않나요? 쓰면? 네. 인수분해를 못한다. 큰일이네요. 또 걱정이 큽니다. 네. 또 여기까지는 한 것 같네요. 10번까지는 보통. 여기서부터는 조용한 거 보니까. 웃어? 웃어? 웃겨? 또 16번 만들어내지 마세요. 아니 만들어내지 마요.
이 질문 하나로 갑자기 만들어내요. 막 질문도 아닌데. 예? 만들어낸다고 막 갑자기. 11번 이거요? 얘도 우리가 뭘 찾으면 돼요? 이거 구하려면 초항과 공비 알아야 되지 않아요? 예, 아니에요? 11번에 3번이요? 여기 밑에 겁니까? 예. 얘도 지금 우리가 요 세 개가 등차수를 이룬다고 했으니까 공차가 6이라고도 했네요. 자, 공차가 6이다. 공차가 6이다. 얘네도 등차수를 이룬다. 그럼 얘는 우리가 여기 K가 일단 뭐겠어요? 이게 등차 수열을 나열을 했을 때 우리가 여기 A2랑 AK랑 A8 얘네도 등차수를 이루려면 요 차이가 일정해야 돼요. 등차수를 이루는 수열에 대해서 몇 개를 뽑아서 걔네들이 등차수를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일정하다는 거는 요 K가 얼마라는 거예요? 네, 5라는 거예요. K는 5입니다. 그럼 얘네들이 등비수를 이룬다고 했으니까 자 A랑 AR이랑 요거는 이거는 원래 등차수를 이루는 수열이었죠. 요거를 이제 A 플러스 6이라고 두겠습니다. 맞죠? 얘는 A5였죠. 그럼 뭐라고 쓸래요? A 플러스 공차가 6이었으니까 24. 얘네가 등비수를 이룬다는 걸 이용해서 A를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운데항의 제곱은 A제곱 12A 36은 얘와 얘 곱이니까 A제곱 플러스 24A라서 요거 지워지고 우변으로 넘기면 12로 묶었을 때 A 빼기 3이 0이죠? 그러니까 초항이 3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러면 K는 5고요. 얘는 3이니까 둘이 더하면 8이겠죠? 네, 요게 답입니다. 됐나요? 네, 또 아까 몇 번이었죠? 16번에 2번이요? 16번에 2번 요거였습니까? 자, 얘는 저기 공비가 뭐예요? 초항은 X라고 나와 있죠. 그럼 공비는 뭐예요? X 플러스 1이요? 여기다가 X 플러스 1 곱하면 얘 나와요? 아니죠. 여기다가 X 플러스 1을 곱하면 얘가 나와요? 공비가 1이라고요? 여기서 이거 보면은 X분의 X 플러스 1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공비는 X분의 X 플러스 1입니다. 그럼 초항이 X고 공비가 이거인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뭐라고 쓰라 했죠? 공비 마이너스 1분의 맞아요? 초항은 X에 공비에 X에 X분의 1 X 이거 N제곱 빼기 1 요게 답이 돼야 돼요. 그럼 요거랑 똑같은 식을 찾으면 됩니다. 요거랑 똑같은 식이 몇 번일까요? 5번. 분모 분자에다 X를 곱해볼까요? 분모 분자에다 X를 곱해보면 여기가 X 플러스 1이고 여기 X죠. 여기 X제곱이거든요. 그럼 여기 X가 사라져서 X제곱 남았고 여기 X분의 X 플러스 1의 전체 N제곱 빼기 1 요게 남습니다. 그럼 요거랑 똑같은 식을 찾아야 되는데 X N승을 이제 얘랑 곱했다고 생각하면 X에 2-1이 남았고 X 플러스 1의 N제곱 남았고 X제곱 다 5번이네요. 맞습니까? 요게 답입니다. 한 번 더 해주세요. 예, 싫어요. 똑같은 건 안 하겠습니다. 예. 또요? 똑같은 겁니다. 3번은. 요 3번도 초항이 A고 공비가 A-2잖아요. 그럼 거기에 SNA를 구할 수 있잖아요. 거기다 3과 4를 집어넣어서 더하면 돼요. SNA를 못 구하나요? 거기다 3을 못 집어넣나요? 거기다 4를 못 집어넣나요? SNA. 아니 여기 똑같잖아. 공비가 A-2라고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초항 A에 공비 A-2의 N제곱 빼기를 하면 된다고. 이해 안 가니? 또 여기까지입니까 진짜로? 여기까지가 한 개인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한 개예요? 시그마 중단원 없어? 하긴 뭐 앞에 11번까지 했는데 어떻게 있겠어? 다음 시간에 더 받겠습니다. 지난번에 12번까지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어서 요 13번부터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책을 끝내셔야 됩니다. 다음 주가 마무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끝내세요. 오늘 시험은 안 보겠습니다. 그래서 책 끝내는 시간을 주겠습니다. 개꿀이요? 이게 더 타이트하게 가야 되는데 더 타이트하게 가려면 시험 계속 보고 그래야 되는데 자, 일단은 얘를 구하려면 이 시그마는 합을 간단히 나타내는 기호라고 했죠. 그럼 뭐부터 할래요? 요 A2K-1을 K 가는 식으로 써야 되겠죠? 맞아요?
그럼 우리가 초항이 1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니까 뭐라고 쓰죠? 초항 1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 이렇게 씁니다. 그럼 여기 A 2K-1은 뭐 하라는 거예요? 여기다 집어 넣으라는 거예요. N 대신에 2K-1을.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K는 1부터 5까지 요 2에 2K-2를 구하라고 했는데 얘는 무슨 수열합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저거 나열해 보면 어떻게 돼요? 1 집어넣으니까 2의 0제곱, 2 집어넣으니까 2의 제곱, 쭉 해서 5 집어넣으니까 2의 8제곱까지 합이죠. 그럼 얘는 무슨 수열합이죠? 네, 등비 수열합이죠. 초항이 얼마? 1, 공비가 4. 그러면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초항은 1에 공비의 항의 개수 몇 개야? 항의 개수 몇 개야? 5개 빼기 1. 이게 답입니다. 그럼 3분의 2의 5승 32죠? 뭐가 틀렸을까요? 공비가 4 맞는 것 같은데? 초항도 1 맞는 것 같은데?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초항은 1에 공비의 항의, 공비 4라 그래놓고 2라고 썼네요. 항의 개수 빼기. 그럼 2의 10제곱이니까 1023이죠? 그럼 약분하면 뭐가 되죠? 3, 4, 1. 1번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됐습니까? 자, 오늘은 이제 뭘 하는 거냐면, 여러 가지 수열들에 대해서 할 겁니다. 여러 가지 수열에 대해서 할 건데, 자, 이제는, 자, 요런 거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자, 요렇게 돼 있으면은, 요게 어떤 수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열은 맞는데, 뭐, 우리가 배웠던 등차, 등비, 조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얘를 우리가 구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합을 먼저 저런 시그마 기호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합을 시그마로 나타내 봐요. 어떻게 될까요? K는, 요거 일반항을 먼저 쓰면 돼요. 일반항이 뭐예요, 얘들아? n번째 항. 요게 첫 번째 항이라고 보고 두 번째 항이라고 보고 했을 때 n번째 항. n의 n 더하기 1이죠. 맞습니까? 이게 n번째 항이에요. 맞아요? 그럼 여기는 k가 1부터 20까지 온다고 봤을 때 여기가 ak였죠. 그럼 ak라고 하는 거는 여기 n 대신에 k를 집어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럼 요거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식이거든요. 기억합니까? 한번 되새김질 해볼까요? 소처럼.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가 뭐였죠? 2분의 1에 N에 N 플러스 1이지. 이건 못 나오면 다음 건 못 나오니? 이거 못 나오면 다음 거 못 나오니? K 제곱은? 6분의 1에 어떻게 지금 예비 고1이 더 잘...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니. 이거 지난번 배웠던 공식 뭐냐고. 이거 지난번 배웠던 공식 뭐냐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니. 여기 써있는 공식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 이거 외우라고 요거 물어보는 거잖아. 요거 기억하냐고. 지난번에 배웠던 거 되새김질 해보자고. 요거 방금 얘기했고 방금 이거 얘기한 거죠. 이 세 개는 교과서에 있는 기본이라고 했어요. 이 세 개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요 두 개도 같이 외우더라고 했습니다. 지금 외웠습니까? 지금 외우세요, 얘들아. 10초 줄게요. 10, 9, 3, 2, 1. 자, 6분의 1에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자, 요거는 요거의 제곱. 그 다음에 이거는 연속한 두 자연수 곱인데 얘네들을 더하는 거지만 결국 연속한 두 자연수면 3분의 1에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다. 자, 여기가, 자, 요거 두 개를 보면 그 다음 게 바로 나와요. 연속한 세 개는 2분의 1, 3분의 1을 쓰니까 4분의 1이잖아. 4분의 1에 n 플러스 1, n 플러스 n 플러스 3. 이렇게 나온다고. 얘는 잘 안 나와요. 요 네 개는 진짜 많이 나옵니다. 알겠어요? 자, 외웠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 자, 좋았어.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는데, 자, 요거 아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이젠 알겠죠? 뭐였죠? 그 다음에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요거 얘기했고요. 그 다음 시그마 k 쓸 필요 없습니다. 지금 외우세요. 그냥 k의 k 플러스 1은요 3분의 1에 n에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요거였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거는 지금 n 대신에 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20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요 값을 구하려면 여기다 20 집어넣으니까 3분의 1에 20에 21에 22거든요. 약분하니까 7이죠. 그럼 140 곱하기 22입니다. 140 곱하기 22니까 280, 280, 3080. 답은 5번이네요. 알겠습니까? 네, 정리할 사람 해주세요. 네, 됐습니까? 뭐 이거 적을 필요 없죠. 열심히 적지 마세요. 외우세요. 그 순간에.
이게 사실 근데 이게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한 게 언제였냐면 선생님도 사실은 되게 열심히 적었던 게 한 중학교 1, 2학년 때까지 되게 열심히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내 친구가 나한테 그랬어요. 어느 날 그게 거의 첫 시간이었어. 되게 친한 친구였는데 이 친한 친구가 나한테 그 자기가 팔이 다쳤으니까 아닌가? 걔가 반장이었나? 그래서 뭐 어째 팔이 다쳤던 거 아니면은 구체적인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걔가 수업을 빼먹었어. 그러니까 뭐 국어 수업이야. 그래서 나보고 필기 좀 잘해달래. 그래서 필기를 베끼겠다 이거지. 그래서 알았어 그러고 열심히 필기해서 항상 선생님은 뭐든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필기해서 줬어요. 줬는데 이제 얘가 이걸 보면서 근데 이거 뭐라고 쓴 거야? 뭐라고 썼는지 알려줬어. 근데 이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 순간 약간 뇌정지가 온 거야. 나는 분명히 수업을 들었거든? 수업을 듣고 설명을 적었잖아. 근데 내가 수업을 듣고 설명을 적었는데 이게 얘한테 설명을 해주려고 하니까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 내가 열심히 적는 게 큰 의미가 없구나. 열심히 적는 애 걸 보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열심히 적는 애 걸 보면 되는데 이 수업 시간에 굉장히 잘 이해한다는 것을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그게 공부 방법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들은 뭐 이미 여러분들은 이제 고등학생이지만 이 중학교 때부터 사실 그런 게 습관화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업을 듣는 건 사실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말이? 이 수업을 듣는 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들으면 듣는 것 같잖아. 그게 아니야. 선생님의 말 빠르기와 나의 템포와 내가 말하는 걸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쫓아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알겠어요? 그거를 잘 생각해 봐요. 내가 한 말을 오늘 다시 집에 가서 생각해 본 다음에 학교에서 잘 적용해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학하잖아요. 입학하면 수업이 제일 중요해. 왜냐면 학교에서 8, 9시간 수업을 듣잖아. 근데 그거를 날리는 건 날리는 건 얼마나 아까운 시간이냐. 그러니까 학원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돼서, 물론 수학이야 또, 수학은 또 학교에서 그럼 뭐 듣는 걸까? 열심히 선행해서 갔는데. 복습하는 거야, 복습. 응? 복습하려고 듣는 거라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통으로 날려버리면 안 돼요. 예. 통으로 날려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나중에 대학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서울대 가도요, 200명 수업 듣잖아요? 4분의 1은 자요. 아, 진짜요. 나는 열심히 들었다니까, 항상. 열심히 듣습니다. 수업은 되게 열심히 들어요. 교수들이 항상 나를 좋아해요. 예. 되게 대답 잘하거든요. 모르는 것도 당당하게 물어보고. 아, 그런 편이 여자만 나랑 좋아하나? 사실 선생님 조금 약간 인싸죠. 이런 말 하기. 아싸 같아요? 약간 나는 근데 약간 어제 쇼펜하이어인가? 어제 유튜브인가? 인스타인가? 잠깐 이렇게 보는데 뭐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 뭐 친구와 관련된 얘기들을 쭉 하는 거야. 자기가 원래 고독한 사람이 아니었다. 근데 친구한테 배신을 한번 당함으로써 쇼펜하이어인가? 하여튼 누가 그래가지고 뭐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약간 공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친구들은 많은데 친구들을 만나서 이 약간 과거 얘기하고 이 비생산적인 얘기를 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딱쌤 아니에요? 빡셈이요? 아니 쌤도 아니 딱쌤 아니에요? 딱 나냐고, 나다. 근데 약간 비슷한 이제 철학관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런 얘기를 예전에 친구한테 한 적이 있었거든. 야, 나는 솔직히 맨날 니네 똑같은 얘기 하는 거 지겹다. 맨날 19살, 18살 때 했던 얘기 뭐 이렇게 재밌냐 이랬더니, 걔가 얘기하기로는 그럼 맨날 생산적인 얘기를 해야 되냐라는 거. 근데 그 생산적인 얘기는 또 뭐냐라는 거지. 그래서 나도 생각해보면, 그러게, 맨날 생산적인 얘기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근데 내가 너희 나이 때는 굉장히 머리가 더 비상했어요.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여러분들 필즈상이 만 39이면 못 받는 거 알아요? 네, 노벨상은 나이 제한이 없거든요. 이제 필즈상은 나이 제한이 있어요. 만 39. 왜냐면 수학적인 머리가 39 이후로는 쇠퇴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네. 물론 이 고교 수학 따위는 그런 게 아니지만 이 뭐 대학교 관련된 깊이 있는 전공 수학 이런 건 이제 어떤 사람이 39 이후에 뭔가를 발견해내서 필지상을 받을 만큼 훌륭한 뭔가를 내놓을 수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런 이유 때문에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만 39. 몰랐죠? 네, 노벨상은 없어요. 노벨상은 없는데 필지상만 있습니다. 쌤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습니다. 예, 못 받습니다. 선생님이요? 필지상이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예, 필지상 받으려면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애들을 가르치면 안 돼요. 여기 앉아서 종이와 펜만 가지고 열심히 써야 됩니다. 예. 열심히 써야 되고요. 뭐 어떤 그 전공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 뭐 정수론도 있고 조합론도 있고 이런 거 다 계산하는 거죠. 근데 뭐 기하 컴퓨터 앞에 앉아서 계속 있어야 돼요. 그래프 그려봐야 돼요. 예. 못 합니다. 그러니까 필지상을 받으려면 하루 종일 하루에 자는 시간 빼고는 하루 종일 수학 생각해야 돼요. 예. 쌤은 전공 수업 중 어디에 제일 관심이 많았어요? 뭐 선생님은 글쎄요 정수 그냥 미분기하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미분기하 수열의 합이 a분의 b일 때 a 더하기 b를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이렇게 분모가 곱하기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배웠죠? 다 그렇지, 부분분수입니다. 예, 분모가 곱하기로 되어 있으면 부분분수예요. 유리함수 때 배웠죠. 기말고사 때 본 겁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꾸죠? 1분의 1 빼기 2분의 1로 바꿀 수 있어요. 이거 이해합니까?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a, b분의 1. 여러분들 2학년 되는 애들은 요거 배웠습니다. b-a분의 1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로 쓴다. 맞아요? 이거 알고 있는 식이죠? 그래서 분모가 곱하기로 되어 있으면 일단 빼기로 쓴 다음에 얘를 통분하면 분자에 b-a가 있으니까 이거 역수를 곱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1 곱하기 2분의 1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항상 분모가 곱하기로 돼 있으면 항상 부분분수를 생각해 내세요. 그럼 여기도 이제 마지막이 9분의 1 빼기 10분의 1이죠. 그럼 얘네들이 다 지워집니다. 그럼 앞에서 남는 게 하나면 맨 뒤에 남는 게 하나여서 얘를 계산하면 1 빼기 10분의 1 그럼 10분의 9가 되겠죠?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답이 5번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그마의 여러 가지 계산 중에 여러 가지 수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분수에 해당이 되는 문제입니다. 몇 개가 다 부분분수 같아요. 자, 16번도 보시면 시간 진짜 빨리 갑니다. 여러분들 어제 시작한 거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첫 시간이 어제 같아요. 예. 내 기억에 첫 시간에 여기 한 명 더 있었어요. 예. 걔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데 이제 공통수학을 제대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다고 포기하고 포기 안 하고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반은 먹은 겁니다. 예. 포기하시면 안 돼요. 중간에 뭐든. 그럼 쉽게 포기합니다. 뭐든. 예. 자, 요거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얘도 역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분모를 곱하기로 쓰겠습니다. 뭐든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해내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하는 게 기껏해야 학교 시험 아니야? 기껏해야? 뭐든 할 수 있습니다. 뭐든. 기껏해야 학교 시험. 응?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가 아니라요. 기껏해야 학교 시험 열심히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열심히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서울과학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예, 용인 애들 보고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네, 무시한 건 아니지만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쌤 우리도 무시 놀라. 아니 학교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니. 싸우셨던 거예요, 쌤? 그리고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학교 시험은 사실 되게 어려운 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쌤은 예. 어디 그러세요? 비밀이에요. 예. 여러분들 학교 시험은 어려운 편이 아니라요. 내가 봤을 때 이 충남 지방에서 어려운 거는 그래도 충남과학고가 어렵죠. 예, 충남과학고는 일단 수학 시험이 100분입니다. 예, 수학 시험이 일단 100분이라서 너희들보다 당연히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북일고요. 북일고는 75분이거든요. 예. 그다음은 사실 삼성고죠. 예. 근데 삼성고도 이 어려운 쪽에 속하냐 여기 쉬운 쪽에 속하냐고 물어보면 내가 보기엔 좀 밑에 가까워요. 어려운 쪽에 속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예. 왜냐면 예전에 시험이 훨씬 어려웠습니다. 예전에 시험이. 선생님 삼성고 1기부터 쭉 애들을 봤을 때 1기 애들은요 이 공통수학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수학 상하를 원래 들어야 할 1학년 1학기 때 이 수원을 먼저 애들이 들었어요. 걔네들은 가능했죠. 왜냐면 선배들이 없으니까. 예, 선배들이 없으니까 지들끼리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수원부터 1학년 1학기 때 들었어요. 그래서 탈탈 털렸습니다. 탈탈 털렸어요. 예. 자, 요것도 역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이제 그 부분분수로 바꾸기 위해서 요거를 이렇게 곱하기로 바꿨습니다. 그럼 분모가 곱하기로 되었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쓰냐면 2k-1분의 1 빼기 2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럼 얘를 통분하면 2k 더하기 1 빼기 2k 마이너스 1이니까 분자 2가 남죠? 맞아요?
분자 2가 남기 때문에 여기 2분의 1이 붙어야 돼요. 맞습니까? 요거 통분하면 요거 이렇게 됩니다. 요 식이. 그러면 요거의 시그마예요. 요거의 시그마기 때문에 얘를 이제 1부터 집어넣어 볼 건데 2분의 1로 다 묶여요. 그럼 1 집어넣어 버리면 1 빼기 3분의 1이고요. 2 집어넣어 버리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이고요. 쭉 집어넣어서 49까지 집어넣으니까 97인가요? 여기 99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요게 지워지죠. 요거 다음 나오는 게 뭐죠? 5분의 1 빼기 7분의 1이니까 얘도 지워지죠. 맞아요? 그럼 맨 앞에 게 남으면 맨 뒤에 게 남는다고 했고요. 1에서 99분의 1을 빼주니까 99분의 98이라서 요거의 절반 하면 99분의 49. 답은 5번입니다. 정리해 볼래요? 예. 자, 넘길게요. 자, 17번도 보시면요. 2차 방정식 두 군 나왔어요. 이거 그리고 두 군의 합과 곱이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뭘 이용한다? 뭘 이용한다? 뭘 이용한다? 대답해 줄래요? 뭘 이용한다? 이게 뭐예요? 지금 내가 쓰는 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한다. 맞아? 2차 방정식 두 군 합과 곱, 근과 계수의 관계. 그럼 얘네들의 곱은 뭐죠? n이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n이 약분됐죠? 그럼 남는 게 뭐냐면 n은 1부터 20까지 여기 지금 n이 약분됐으니까 n제곱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그럼 n의 n 플러스 1분의 1이에요. 여기까지 돼요? 여기까지 되죠? 그럼 요것도 우리가 분모가 곱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부분분수인데 자, 여러 번 했으니까 얘가 이렇게 이제 나눠진다라는 걸 알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시그마를 해보면 여기다 1부터 집어넣어서 20까지 집어넣은 거를 다 더해야 되니까 1분의 1 빼기 2분의 1, 2분의 1 빼기 점점점 해서 마이너스 21분의 1까지 가요. 그럼 이제 여러 번 했으니까 맨 앞에랑 맨 뒤에 남는다는 걸 이해할 거예요. 무조건 하나 남는 건 아닙니다. 요게 두 개씩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계산하시면 21분의 20. 그래서 답이 4번이죠. 네, 다 세 개는 똑같은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수열 첫 번째 부분분수에 대해서 했고요. 두 번째가 바로 얘입니다. 자, 얘도 우리가 시그마로 먼저 나타내 볼게요. 지워도 되나요? 네, 지워보면 요거를 이제 시그마로 나타내면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쓸 거냐면 일반항을 먼저 써볼까요? 여기 일반항이라고 하는 거는 얘를 n에 대한 식으로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2, 3, 4, 48이니까 뭐라고 쓸래요? 앞에를? 루트에 n 플러스 1이라고 써야 되지 않을까? n이 1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오려면 그 다음은 루트에 n 플러스 2분의 1 요게 일반항이지.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k에 대한 식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루트에 k 더하기 1 플러스 루트에 k 더하기 2분의 1인데 k는 1부터 47까지예요. 그래 여기가 48이니까. 그러면 얘는 뭐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유리화 해주고 싶죠? 그래서 유리화하는 이제 수열의 합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것들은 이것들을 뭐 몇 개를 더했더니 다 지워지잖아요. 이 지워지는 수열의 합을 뭐라고 그러냐면 사실은 망원급수라고 합니다. 망원급수. 망원급수를 영어로 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텔레스코핑 시리즈라고 해요. 텔레스코핑 시리즈. 이 망원경의 원리가 뭔지 알아요? 얘들아? 이 망원경의 원리 세 글자 딱 얘기하면 뭔지 알아요? 이 망원경 이렇게 망원경이 뭔지는 알죠? 알아요? 모르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 배 같은 데서 너네 보고 이거 보는 이거 말고 망원경 여기 눈으로 이렇게 보면 얘가 이렇게 돼서 바깥에 보이는 거잖아. 예. 네. 약간 해적들이 보는 거. 싹 거울이 이렇게 있다고. 거울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 그럼 내가 지금 여기 썼어.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반사돼서 눈으로 들어오는 거야. 자, 이 반사인데 무슨 반사? 세 글자? 빛반사. 아니야, 젠장. 모르는구나. 전반사입니다. 전반사. 예, 전반사. 완전히 반사된다 그래서 전반사예요. 이 전반사의 원리를 이용한 게 망원경이고요. 이 망원경이라고 하는 것처럼 반사된다? 맨 앞에 게 남으면 맨 뒤에 게 남았죠. 맞아요? 이렇게 반사의 원리를 이용해서 합을 계산하는 것처럼 했다라고 해서 망원급수라고 이름을 붙여요. 자, 급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요. 수열의 합입니다. 알겠어요? 수열의 합을 말해요.
근데 이제 수열의 합 중에서도 항이 무한계로 많은 수열의 합을 급수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뭐 몇 개의 항까지의 합도 급수라고 얘기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얘를 계산하는데 이런 것도 다 망원급수의 이제 수열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한다 그랬냐면요. 요 k는 1부터 49까지 루트에 유리화한다 그랬죠. 그러면 k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1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나요?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루트 3 빼기 루트 2죠. 그 다음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루트 4 빼기 루트 3 쭉 가가지고 어디까지 가냐? 루트 51 빼기 루트 50까지 갑니다. 그러면은 루트 3 지워졌고요. 루트 4 지워지고 앞에서 두 번째 게 남았으니 뒤에서도 두 번째 게 40, 왜 49로 바뀌었니? 7이? 7이니까 여기가 47 집어넣으면 49에서 여기가 48이에요. 그럼 루트 49 빼기 루트 49 빼기 루트 2가 남은 거죠. 그러니까 7 빼기 루트 2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얘네들도 다 망원급수라고 부릅니다. 이해했죠? 자, 19번도 똑같습니다. 넘겨볼게요. 자, 19번도 똑같은데, 자, 얘도 일단은 바로 써보면, 이 시그마, K는 1부터 여기가 이제 12까지 가는데, 루트에 AK 플러스 루트에 AK 플러스 1분의 1이에요. 그럼 얘를 유리화한다라는 것은, K는 1부터 12까지, 여기 분자에 루트 AK 플러스 1 빼기 루트 AK를 쓸 거거든요. 그럼 분모에 뭐가 남아요? 자, 이거의 켤레, 이거 순서 바꿔서 켤레를 곱했어. 그럼 AK 플러스 1 마이너스 AK가 남는 거지. 맞아? 근데 AN이 무슨 수열이래? 등차 수열이래. 그럼 이게 얼마야? AK 플러스 1 빼기 AK가 얼마야? 공차인 2가 되겠죠? 얘가 다음 항에서 전항을 뺀 거니까. 그럼 2분의 1에 여기다가 1부터 집어넣어 버리면 A2 빼기 A1이고요. 쭉 가가지고 A13 빼기 A12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요게 지워지죠? 맞아요? 요거 다음이 이제 A3 빼기 A2니까 여기 없어지죠? 그럼 앞에서 두 번째 게 남았으니까 얘도 두 번째 게 남아야 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루트에 A13 빼기 루트 A1인데 A1이 1이었어요. 그럼 얘만 구하면 되죠? A13은 얼마입니까? 초항은 1인데 공차를 몇 번 더해요? 12번 더해야 되죠. 그러니까 25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5입니다. 그럼 4잖아요? 2로 나누니까 답이 2가 되겠죠. 이렇게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 다음은 요 그림을 이용해서 구한 수열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지워도 되니? 여러분들 3월 3일 날 쉬죠? 학교 안 가고. 3월 1일인가? 3월 3일이 맞죠? 3월 4일부터 학교 가는 거죠? 요즘 대체 공휴일이라는 게 있으니까 참 많이 쉬네요. 예. 많이 쉬죠. 예. 여러분들이 성인이 됐을 땐 정말 주 4일제를 선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돈 많이 버는 게 좋아요? 적게 일하고 많이 노는 게 좋아요? 돈 많이 버는 게 좋아요. 주인은요? 예? 전자. 돈 많이 버는 거요? 둘 다 했으니까. 당연히 많이 벌고 많이 쉬고 싶겠죠. 근데 이게 요즘 유튜브나 이런 데 자꾸 보면은 그런 뭐 젊은 아이들이 이제 쉽게 돈을 벌죠. 뭐 코인으로도 벌고 유튜브 수익으로도 벌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되게 돈이 우습게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들 부모님이 이제 나의 부모님 플러스 여러분들 부모님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벌지 못했거든요. 예. 대부분 사람들은 노동을 해서 이제 물론 유튜브도 노동을 하는 거지만 그런 노동을 통해서 이제 어떤 급여를 일정하게 받고 또는 자영업을 통해서 이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소중함을 알아요. 하지만 요즘 젊은 애들은 돈을 되게 쉽게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오래 가지 못할 거예요. 예. 결국 오래 가지 못해요. 그 중에 정말 상위 1%도 안 돼요. 상위 0.5% 정도 돼야 오래 가지. 그렇지 않으면 망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어 이런 거 많이 올라오더라고. 전혀 부럽지가 않아요, 진짜로. 예. 쌤 유튜브 하실 생각 없어요? 이 강의 유튜브 올리잖아요. 유튜브 봐요? 유튜브 봐요? 그럼 뭘 해야 되죠? 빵 만들기 그거 재밌던데. 아, 옛날에 유튜브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10만 원 써서 5천 원짜리 빵
몇십만 원짜리 아니라 내 기억이 뭐냐면 나 기억나. 그게 뭐냐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이 키토제닉이라는 빵을 그래서 이 식빵을 먹고 싶은데 요 빵을 이제 먹기 위해서 빵을 사 먹으면 2,000원이면 사 먹잖아. 근데 그 빵이 이제 다이어트 빵을 내가 만들어서 먹고 싶다가 목표였어요. 한국빵 2,000원 네. 덜 들겠다. 그래서 값이 더 들 것 그렇지. 일단 가장 큰 에러는 그 재료값이 더 많이 든다. 재료값이 더 많이 든다가 일단 가장 그 에러였고요. 두 번째는 맛이 없다. 맛이 없었어. 내 기억에 맛이 없었어. 토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이것도 돈 아끼려고 그 당시에 당근인가 이런 데서 이제 사다가 재료 했는데 좀 그렇게 맛이 없지? 그래 나는 이제 내가 요리를 해봤겠니? 이런 이제 여기다가 밀가루 뭐 몇 그램 넣으라 그러면 그냥 200g 대충 넣고 하면 되는 줄 알았어. 물 뭐 얼마큼 넣으라면 물 대충 넣고 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 그래. 계란을 잡아라고. 맞아. 우리 엄마가 옆에 있었거든. 엄마가 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밀가루나 물 수치를 정확하게 해야 되라고 하는 거야. 내가 이게 무슨 화학인가? 무슨 계량을 정확하게 하래. 그래서 빵 만드는데 이렇게 힘든가?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넣어서 대충ង구우면 빵이지 이러고 딱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되게 어려웠던 것 같고요. 사실 뭐 이 여행 갔다 온 거를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좀 찍어서 올린 것도 지금 공유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몇 개 있습니다. 돼 있어요? 네. 아, 찍는데 너무 귀여워. 네. 그래서 선생님 친구들도 유튜브 많이 하라고 했지만 앉아서 혼자 떠드는 거 별로 싫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강의도 인강처럼 이렇게 혼자 찍는 거 있잖아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간계에 지금 뭐 정승재 씨나 현우진 씨 이렇게 보시면 혼자 찍잖아요.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혼자는 아니에요. 카메라맨이 있어도 선생님들 인형 앉혀놓고 하는데. 정신병 걸릴 것 같아. 정신병 걸릴 것 같아. 진짜 싫어요. 아니 근데 내 기억에 원래 현장 강의를 업로드 했었거든? 근데 왜 현장 강의를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 이 현장 강의를 해야 좋지 않나? 근데 네. 현장 강의할 때 저희 영상마다 44씩 찍히잖아요. 44가 뭐야? 이게 듣는 사람 한 6명밖에 없는데 네. 유튜브에서는 한 조회수가 누가 보느냐고요? 몰라요 나도. 예. 내가 누가 보는지 어떻게 알아요? 상상만 엄청 높던데. 그래요? 모르겠어요. 대체 뭘 보는 거야 우리 학생들? 대체 왜 근데 진짜 유튜브 재밌어요. 예? 여행 유튜브 진짜 재밌어요. 비행기에서 막 이렇게 얼굴 보여. 사실은 좀 한 명 누가 보조가 있다면 따라다니면서 날 찍어주라고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일단 너네가 그거 알아야 되는 게 되게 유튜버 잘 나가는 사람들 편집하는 거 있잖아요. 쌤은 사실 중고등학교 때도 방송부였고 대학교 때도 방송국원으로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알아요. 근데 요즘은 시대가 발전해서 되게 편집을 쉽게 합니다. AI가 해주는 정도니까. 근데 내가 편집의 어려움을 알아요. 그래서 편집하는 게 일단 굉장히 어렵고요. 재미있게 할 그런 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누가 해주면 모를까. 그래서 뭐 여행 같은데 요즘은 많이 안 갔지만 예전에는 여행 가면은 그런 거 하나씩 올리는 재미도 있었긴 했었죠. 네. 요거 했나요 우리? 요거 할 차례인가요? 뭐가 그렇게 웃기셨나요? 다음 그림을 이용해서 구한 수혈합은 여러분들의 심각성을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할 게 많다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마저 즐겁네요. 이제 끝날 때 됐다고. 자, 이 수혈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얘는요 1부터 100까지의 합이랑 99부터 1까지 합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 그림을 이용해서 구하라고 했는데 그럼 뭘까요 답이? 이 답이 뭘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게 뭘 구하라는 걸까요? 이 한 변의 길이가 이게 지금 얘가 나타내는 걸 봤더니 1, 2, 3하고 2, 1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1, 2, 3, 2, 1을 말한다는 거야. 그러면 1부터 100까지 하고 99부터 1까지 합이라는 거는 이게 몇 개 있어야 돼? 가로가 100개, 세로가 3번이죠. 알겠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도형으로 사실 증명한 겁니다. 그래서 도형의 원리를 이용해서 쟤를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네. 이 중단원이네요. 여기까지 하면은 중단원이네요. 네. 중단원이네요. 자. 네, 기납법이요. 기납법인데
사실 이 귀납법은요, 어렵게 하면 되게 어렵게도 할 수 있고요. 한 5번에 나눠서도 할 수 있어요, 수업을. 무슨 말이냐면, 요 귀납법이 일단 뭔지부터 얘기를 해주면, 요 첫째 항과 그 다음에 점화식이 주어진 거예요. 점화식이 뭐라 그랬지, 얘들아? 세 번째 물어봅니다. 예, 그때도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예, 점점 불을 붙이는 식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점점 더 하는 식. 점점 더하는 식이 점화식이었어요? 숫자를 너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제발 내가 말한 대로 얘기해 주면 안 돼요? 자, 아니 곱해진 거요? 아니요? 등차수요. 아니야. 자, 이런 게 이제 점화식의 대표적인 예였어요. 점화식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뭐라 그랬죠? 우리 다 녹음돼 있거든요. 사실 내가 얘기해 준 거. 다시 다 한번 말했던 거. 맞아, 세번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자, 마지막 너희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해 보도록 노력할게요. 자, 이웃하는 항들 사이 관계식 여기 써 있죠. 이웃하는 항들 사이 관계식 요게 바로 점화식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무슨 점화식이라고 하냐면 AN과 AN 플러스 1과 AN 플러스 2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항이 3개죠. 이 사망 간의 점화식이요. 얘는 사망 간의 점화식이고 얘는 등차수열을 나타내주는 점화식이잖아요. 이 점화식과 그럼 우리가 일반항을 알기 위해서는 얘는 최소한 2개 항은 알아야 되거든요. A1이 1이다, 뭐 A2가 3이다 이렇게 주어져야 돼요. 항이 3개면 점화식의 항이 3개면 최소 2개 항이 주어져야 돼요. 이렇게 주어진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된 거를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하고요. 이렇게 정의돼 있으면 우리가 n에다 뭘 대입하면 모든 항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수열의 기납적 정의예요. 그러면은 요 점화식을 풀 줄 알아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점화식. 이 점화식을 풀 줄 알아야 되는 게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기본 점화식을 가르쳐 줄게요. 기본 점화식. 이 기본 점화식이 뭐가 있냐면 자, 첫 번째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d다. 얘는 뭘 말하죠? 이게 무슨 뜻이죠? 다음 항에서 전항을 뺐더니 d로 일정하다. 공차가 d인 등차수를 나타내주는 점화식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방금 썼었던 얘가 an 더하기 an 플러스 2다. 얘도 등차수를 나타내주는 점화식이고 an 플러스 1 나누기 an이 r이다. 얘는 무슨 수열? 네, 등비수열을 나타내주는 점화식이죠. 그래서 an 플러스 1의 제곱은 an 곱하기 an 플러스 2다. 얘도 등비수열을 나타내주는 점화식이고 an 플러스 1분의 2는 an분의 1 더하기 an 플러스 2분의 1이다. 얘는 뭘까요? 여러분들 배운 수열이 뭐밖에 없어요. 얘는 역수가 등차수열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얘는 조화수열을 이루는 점화식이에요. 알겠어요? 얘는 조화수열을 나타내주는 점화식이고 그래서 얘를 이제 식을 적당히 변형을 해볼 건데 어떻게 변형을 해볼 거냐면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그 다음 마이너스 2배의 an 플러스 2 그 다음 플러스 an 플러스 1은 0. 자, 얘도 조화수열을 나타내주는 점화식이에요. 그러니까 요 주어진 식에다가 양변에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로 나눠주죠. 그럼 요 식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한 거냐면 요 식에다가 양변에다가 an과 그 다음에 an 플러스 1과 an 플러스 2의 곱을 곱한 거예요. 오케이? 얘네들을 곱을 곱해서 한쪽으로 정리했더니 저런 식이 나오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7번째 또 뭐 돼 있냐면 an 플러스 1이 2배의 an 플러스 2분의 an 더하기 an 플러스 2다. 얘도 조화수열을 나타내주는 점화식이에요. 자, 요거를 거꾸로 쓴 것 같은데요? 거꾸로 쓴 것 같아요. 내가 슉 이거를 an 더하기 2분의 2배의 an 곱하기 an 플러스 2다. 얘도 조화수열을 나타내주는 점화식입니다. 이거 여기다 곱해서 얘를 좌변으로 넘기면 위 식이랑 똑같죠? 맞아요? 이게 조화중앙을 나타내주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 7가지가 일단 기본 점화식이고요. 이제 8번째부터 하나씩 해결을 해볼 텐데 이 문제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일단 7번까지 한번 적어볼래요? 예, 거기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기본 점화식. 요 7번째까지. 그래서 이 점화식이 사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원래 점화식의 풀이법을 다 알아야 되는데 이 점화식의 풀이법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요 책에 나와 있는 것들만 해보겠습니다.
빨리 학교 가고 싶지 않아요? 안 가고 싶어요? 유나 어때? 빨리 학교 가고 싶지 않아요? 안 가고 싶어요? 지금이 너무 좋아요? 은서? 아니요. 안 좋아요? 학교 가고 싶죠 빨리? 아니. 학교 가는 게 재미없었나? 기억이 안 나네요. 재밌었던 것 같은데. 좀 인싸니까요. 선생님과 같이 안 쌓여가지고 어. 약간 근데 나도 막 주변에 관심을 항상 받고 싶진 않았어요. 하지만 난 항상 주변의 중심에 있었죠. 진짜로. 진짜로 근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나는 관심 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허세충이에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계신 거 보니까 의외로 즐기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약간 나는 기만이라고 해요. 그래요? 나는 진짜 그 주변의 관심을 좀 몸서리치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근데 왜 선생님? 근데 그 약간 가르치는 거는 좋아했어요. 네. 그러니까 내 기억에 앞에 나가서 칠판에 낙서하고 이런 거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발표하면 되게 항상 잘했던 것 같아요. 발표를. 자기 입으로 저런 쌤 거 꿈이 선생님이었어요, 원래? 나는 중학교 때는 중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고요.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고요. 대학교 때는 교수가 되고 싶었어요. 와, 네? 왜요? 진화하네. 그러니까 그냥 적성까지는 몰랐고요. 그냥 뭔가 그게 제일 뭐가 막 되고 그 여러 가지가 되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후보군 중에 하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첫 번째는 PD, PD가 하나의 후보군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선생님.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 집안들이 좀 선생님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들이 다 교장 출신이라 저 경남 지방의 교장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좀 타고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조금 들고. 그거 아니면 교수. 근데 교수는 이제 대학 가서 생각해 보니까 교수는 가르치는 직업이 아니더라고요. 예. 예, 연구하는 직업이요. 예. 그러니까 가르치는 건 한 2, 3 정말 못 가르칩니다. 예. 조교 아니에요? 조교가 가르치진 않아요. 예. 조교가 가르치는 건 없어요. 예? 준비 같은 거. 그건 이거 허드렛 일을 하는 거죠. 예. 그다음 조교가 가르치는 건 없습니다. 교수가 수업합니다. 그럼 면접도 조교가 받겠죠. 근데 이제 알게 모르게 좀 이렇게 좀 중위권 대학 밑으로는 조교들이 채점도 하고 막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사실. 알게 모르게 되게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가야 됩니다, 얘들아. 이게 좋은 대학 갈수록 얘들아, 좋은 대학이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남들이 다 아는 대학 가죠? 그러면은 이 정말 공정하게 채점해요. 근데 이 좀 중하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나는 알고 있지만 그냥 싸바싸바 잘하는 애들이 A+입니다. 그러니까 친한 애들. 물론 공부를 월등히 잘하면 걔는 성적이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조교랑 좀 친하다 이러면 당연히 어느 정도 점수가 더 좋고 그래요. 예. 왜냐면 채점을 또 지들끼리 하거든요. 예. 그래서 왜냐면 교수들이 귀찮아합니다. 그리고 교수가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뭐 정교수 있고요, 부교수 있고 조교수 있고 이런 거 알죠? 그다음에 시간 강사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사로 하시는 분들은 이 어떤 수업 퀄리티에 대한 질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냥 뭐 예를 들어 협력업체 뭐 조그만 중소기업 회장이다. 그럼 와서 특강하고 수업하고 이러거든요. 그럼 조교 한 명 데려다가 채점시키고 거기서 점수 다 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내가 5번째 항을 구하래요. 사실은 얘는 지금 무슨 수열이죠? 쟤를 딱 보면? 등차 수열이니까 요 5번째 항이라고 하는 거는 초항 3에다가 공차가 2잖아요? 얘를 4번 더하면 돼요. 그래서 8 더하기 3이라서 11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죠? 그러니까 얘가 무슨 수열인지 알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얘도 등차 수열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5D가 10이라서 공차가 2고요. 자, A인이라고 하는 거는 초항 2에다가 n-1이 2니까 결국 2n이거든요. 그럼 요게 100보다 커지려면 요 n이 50보다 커야 되니까 답이 51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하실 수 있고요. 기본 점화식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공비가 무슨 수열이죠?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죠. 얘는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니까 요 5번째 항은 2에 3의 4제곱 그럼 81 곱하기 2니까 162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자, 얘는요. an 플러스 1의 제곱이 이렇게 써있지만
그냥 이렇게 쓰는 게 훨씬 여러분들 눈에 익혀 있죠. 그럼 이게 등비수를 나타내주는 점화식이다. 그럼 얘가 뭘 나타내냐면 공비의 세제곱을, 얘도 공비의 세제곱을, 이게 16이니까 공비의 세제곱이 2개 있는 게 16이니까 공비가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6번째 항이란 A6은 초항 1에 공비의 항의 개수 빼기 1, 답은 32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해합니까? 쉽네요. 예. 쉽지 않아요? 하하. 쌤만. 나만 쉬워요? 나만 쉽나? 진짜?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선생님도 이제 오래 가르치다 보니까 나는 점점 진화할 거 아니니? 근데 애들은 항상 쇠퇴하거든. 그러니까 너희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만 너희가 지금 몇 살이죠? 17살인가요? 17, 18. 예? 저 18이에요. 18살이요? 18살이면 그러니까 18살? 여기 옆에 조교가 22살이라 그랬나요? 몰라요. 아, 몰라요? 이제 군대 막 전역했으니까. 이제 군대 막 전역했으니까 22, 네, 22살이나 3살이 그렇게 될 거야. 30분 선생님 제자예요. 아니 어쩐지 어제 고려대 얘기하면 어. 너무 표정이 찐이었어. 그러니까 고대 지금 이제 2학년인가 3학년인가 그럴 거예요. 방학 때만 도와주는 거예요. 방학 때만 도와주는 거라. 진짜 놀랬어. 전역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아, 그랬구나. 근데 여기 너무 표정이 너무 진짜.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근데 저 중경일을 가르친 지가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예. 근데 쟤는 중2 때부터 봤으니까 이거 아직도 얼마 전에 내가 핸드폰 바꿨다고 얘기했니? 핸드폰 바꾸면 선생님이 안 하던 짓을 최근에 했어요. 첫 번째는 일단은 전화번호부 정리를 싹 했어요. 전화번호부에 좀 이제 카톡에 막 되게 많이 뜨잖아. 그래서 너네 아마 나랑 톡 하다 보면 없어져 있는 계정이라고 뜰 거거든. 그러니까 계정을 삭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설치하면은 그냥 그대로 친구가 불러와지기 때문에 내가 전화번호부 목록을 보고서 한 3년 이내에 연락을 한 번도 안 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가르쳤다가 안 가르쳤던 학생도 되게 많아요. 근데 학생들 내가 전화할 때 아직도 웃기는 게, 쟤네네요, 쟤네가 2018년에 중2인가 그랬을 것 같아요. 18년 중2 누구누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당시에 가르쳤던 거. 그러니까 은서는 예를 들어 뭐 24년 뭐 중3 이은서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왜냐면 얘가 동명이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은서 있으면 이은서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동명이인이 있으니까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예전부터 이렇게 하는 학생들 습관을 길들여 놨고요. 그런데 너무 웃긴 게 학생을 그때 데려다 주고 있었나? 근데 이제 블루투스로 이제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이거 불러준단 말이야. 뭐 24년 중3 이은서 전화 이렇게 온다 이렇게 전화 오잖아. 근데 얘에다가 이거였어. 그랬더니 18년 이러면서 그러니까 욕하는 것처럼 선생님 이게 뭐냐고 저장을 어떻게 해놨길래 18년 이러냐고. 얘네가 그랬고요. 이 겨울방학 지난번 여름방학 때 해준 애가 도와준 애가 채은이었는데 채은이었어요. 그게 18년 중이 18년 중이 곽채은 이렇게 그래서 걔한테 욕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건 되게 웃기더라고. 그럼 이게 아직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뭐가 걱정되게요? 28년 28년 제일 걱정. 28년 좀 걱정됩니다. 28년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걱정됩니다. 2023은 진짜. 2028 이렇게 하라고? 2028. 2028년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랬는데 그래서 전화번호부를 이제 이거 핸드폰으로 지우려고 하니까 무섭더라고요. 못 지울 것 같은 거야.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네이버 주소록으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전화번호가 1800개 정도 있대? 왜 이렇게 많아 쓸데없이? 그래가지고 진짜 싹 보면서 일단 올책 얘 필요한 애들 다 지우고 삭제. 올책 여기 한 5개 체크 지워버려. 그러니까 1400개인가를 지웠어요. 네. 그래서 3년 안에 연락 안 한 사람들 싹 지웠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있는 애들도 지워버린 거예요. 전화하는데 너 누구야? 이래버리고. 그래 버린 애들이 있고 카톡 재설치하니까 좀 깔끔해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진첩.
이 사인첩이 여기 아직 기존 핸드폰 있는데요. 빨리 팔아야 되는데 못 팔고 있거든요. 너무 많이 부서져서. 그래도 21년 울트라예요. 여기 256기가인데요. 여기 256기가에 250기가가 차 있어요. 사진 같은 게 많나 봐.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드라이버에 옮겨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안 옮겨놨어요. 왜냐면 이거는 512지만 옮기면 괜히 용량만 많이 차지할 것 같아서 사진은 잘 안 보거든요. 잘 찍지도 않고. 근데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게임 아니에요 게임? 선생님 게임을 잘 안 하거든요. 핸드폰으로. 엽기 사진? 엽기 사진? 그런 것도 그 사진첩도 한번 정리를 했는데 그 중복되는 사진도 있잖아. 예를 들어 너희를 지금 찍는다. 그러면 한 두세 번 찍잖아. 그러면 그대로 있으면 똑같은 게 두세 개 있는 거잖아. 그런 거 두 개는 지워버리거든. 그래서 정리하니까 또 좀 리프레시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거를 하나씩 만들어 봐요. 그러니까 뭔가를 새로 이제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이 작심삼일을 무시 못하는 게 뭐냐면 이 작심삼일을 하고서 하루 쉬고 또 작심삼일 하죠? 그럼 일주일에 6번 하는 거예요. 그거 엄청납니다. 네. 7일 동안 글쎄요, 너희가 이제 스스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겠지만, 이 공부하는 양이, 그러니까 너희가 공부하는 양과 내가 생각하는 공부하는 양이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 애도 그랬거든요. 저 애도 정말 공부 안 한다고 혼났어요. 예. 나는 쟤를 중2 때 봤을 때, 너는 최소, 연대 이상은 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해줬었어요. 예. 실제로 그럴 거라고 생각했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열심히 했습니다. 내신도 나쁘지 않아요. 어쨌든 전교 3등 이내에 드니까. 그래서 뭐, 수시도 거의 다 붙었어요. 뭐 고대도 붙고, 뭐 기타 등등 대학교도 붙고. 근데 이제 사실 서울대도 썼어야죠. 서울대도 썼어야 돼요. 내 기억에 중학교 2학년 때 그 정도면 서울대를 썼어야 돼요. 근데 갈수록 공부 안 한 거예요. 어느 정도였는데 중학교 2학년 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좀 농담식으로 이 수학의 정석으로 애들이 공부를 했을 때, 자, 이거는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문제잖아, 얘들아?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너무 옛날 문제인데 이것도 못 풀면 안 되지? 이런 얘기를 막 했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 2차 세계대전은요,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일어났는데? 이러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내가, 조금, 그냥 한 말인데, 여기 뒤에 보면은 몇 년도, 1958년도인가? 이렇게 이게 적혀 있거든. 예. 1966년도, 66년도 적혀 있는데, 그때는 2차 세계대전이 아니었어요. 이러면서, 난 아직도 기억해요. 쟤는 기억 못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사진첩 보다 보면 이제 중경 옛날 사진이 있어요. 통통했었던. 네. 살을 되게 많이 뺀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친구 중에서도요. 첫 번째 살 뺀 애랑 사귀지 말라 그랬고요. 두 번째 담배 끊는 애랑 사귀지 말라 그랬죠. 독하니까. 독하니까. 되게 독한 편이에요. 네, 독한 편이고 그래도 내가 느끼는 거는 이게 내가 못 가르치진 않았구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게 이제 요번에 그때도 얘기했지만 공군 다녀왔거든요. 근데 공군에서 이제 시험을 봐가지고 어떤 선발하는 그런 게 있대요. 얘기해줬나요? 어느 군대 어디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최근에 제주항공 사고 있었듯이 요 전투기 같은 게 착륙할 때 이 전투기 속력은 빠르고 활주로가 길지 않기 때문에 여기 그물망처럼 되게 큰 거를 했는데요. 그래서 요 그물망 같이 여기에 착륙해서 이 활주 길이를 줄이기 위해서 그럼 이게 수학적인 어떤 계산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물론 얘가 계산하진 않겠죠. 얘는 단순히 뭐 하냐? 이 나사를 조이는 거 합니다. 근데 요 나사를 조이는 걸 하는데도 시험을 보고 들어간대요. 그 시험이 이제 뭐 수학, 영어, 국어. 그러면 이제 보통 수학은 고등학교 2학년 수준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나와요, 사실은. 이런 거 나옵니다, 진짜로. 똑같이 하셨던 거 나 해줬지, 이 얘기. 맞지? 이 얘기 해주지 않았어? 그거 봐, 나 해준 거 같아. 그런 문제 나온다고 했던 거 이런 문제, 그래서, 아니면 수업 시간에 했을 수도 있어. 근데, 아닌데, 수업 시간에 했을 리가 없는데. 수업 시간 되게 정신없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요렇게 하는 문제들을 본인이 이제 2등 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은, 그래, 그, 남자들 중에 어쨌든 2등이지만, 공군 중에서, 짬밥이 있구나. 못 가르친 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에이, 생각해보면. 어디까지 했죠? 요가할 차례인가요? 네. 유형 5번이요. 이유가 아니야? 네? 5 했잖아요? 자, AN이라고 하는 거는, 아니 저- 51이라 그러지 않았어? 그거 전에 거 아니야? 자, 여기 이 N승이죠. 전에 문제랑 비슷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공비가 이고 초항이 2인 등비수열이니까 이렇게 썼고요. 아까는 등차수열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N승이 100보다 커지는 K를 찾으래요. K면. 그럼 K가 몇이면 되죠?
몇이야? 7 아닌가요? 7이죠. 네. 자,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수열의 5항을 구하래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아까 내가 7번까지 얘기했습니까? 요게 사실은 8번 점화식이에요. 이 8번 점화식이 어떤 거냐면 an 플러스 1이 an 더하기 fn의 형태입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의 의도는 뭐냐면 여기 사실 그 귀납적 정의로 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A5항을 구하라는 거에 그 문제는 점화식을 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 문제의 핵심, 원래 그 기본풀이는 점화식을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입해 달라는 거예요. 얘는 이제 2 곱하기 1이니까 1 더하기 2니까 3이죠. 그럼 A3이라고 하는 거는 A2 더하기 2 곱하기 2니까 7입니다. 곱하기요. A4라고 하는 거는 A3 더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7 더하기 6 하면 13이죠. 그럼 A5라고 하는 거는 13 더하기 2 곱하기 4니까 21. 맞니? 이게 답입니다. 이게 원래 답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풀기를 바라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근데 여러분들이 점화식을 푸는 방법도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8번 점화식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점화식을 말하거든요. 이거 뭐 쓸 필요 있나요? 여러분들 그냥 A5가 21이다. 쓰면 되지 않을까요? 지워볼게요. 지워보고 여기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8번은요. an 더하기 1은 an 더하기 fn의 형태인데 얘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개차수열이라는 걸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 축차대입법이라는 걸 이용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의 수열을 더 배우는데 요 개차수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개차수열의 예를 하나 들어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 2, 4,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11, 그 다음 뭐가 될 것 같아요? 숫자가? 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숫자가 뭐가 될 것 같아요? 1, 2, 4, 7, 16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어요. 자, 얘는 지금 뭐냐면 요 A인이라는 수열을 봤을 때 등차등비 조화가 아니에요. 그랬는데 요 차이를 구해봤더니 요 차이가 1, 2, 3, 4, 5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죠. 그랬더니 요 Bn이라는 수열이 현재는 등차수열입니다. 맞아요? 그럼 내가 A2라는 거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요 두 번째 항은 얘를 B1이라고 했을 때 A1에다가 B1을 더한 거라고 쓸 수 있죠. 맞아요? A3는 뭐라고 쓸 수 있죠? A1에다가 B1 더하기 B2라고 쓸 수 있어요. 맞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하나요? 네, 그러면 A인이라는 거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첫째 항에다가 B1부터 어디까지 합이라 쓸 수 있죠? Bn-1까지 합이라고 쓸 수 있습니까? 맞아요? 네. 요 n번째 항이라고 하는 거는 A1부터 B1, B2, B3, Bn-1까지 합을 더하면 n번째 항이 나오겠죠? 얘를 간단하게 쓰면은 A에는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BK다. 요게 개차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식입니다. 자, 여기 다음 항에서 전항을 뺀 것들을 나열한 수열을 개차수열이라고 해요. 이게 개차수열이지만 요 개차수열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구한다 그래가지고 요런 문제들을 전부 다 개차수열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요거 한번 적어둘래요? 어딘가에다가 요거를 적어둬야 되지 않을까요? 개차수열의 일반항. 이 개차수열의 일반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핵심은 요 BK를 찾는 거예요. 이건 아이폰 뭐야? 16이야? 15? 아이폰의 장점은 뭐야? 뭐가 좋아? 사진이 잘 나오나? 연동이 어. 잘 돼 있어요. 아이폰끼리? 아이폰끼리? 아이패드나 그래? 보안이 겁나 세요. 보안이 세다? 보안 센 게 좋죠. 아, 진짜? 그, 기본 틀리면 이거 영원히 잠겨요. 아, 그래? 어떡하냐, 그러면? 잠기면 어떡해? 아이폰 좋은 것 같아요. 아이폰 바꿔요. 이 바꾼 지 얼마 안 돼요. 선생님은 근데 계속 삼성 쓸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미국인이었으면 아이폰만 썼을 거예요. 네. 약간 자국민 때문은 아니고요. 그냥 일단 처음에 삼성을 써가지고 그리고 AS가 편하잖아. 갤럭시는 그러니까 저기 아이폰은 고장 나면 좀 엄청 비싸거나 멀리 가야 되지 않아? 천안에 있나? 있긴 있어? 이 갤러리에 있어? 되게 그래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오래 걸릴 것 같아.
매장 가야 되고 막 정품으로 고치려고 그러면 되게 오래 걸리니까 이게 사제로 고치는 데가 있겠지? 예. 사제로 고치는 데를 많이 봤거든요. 예. 그럼 또 그렇게 해버리면 그런 거죠. 차도 그래요. 벤츠 차도요. 이게 내가 벤츠를 처음 샀을 때 한 10년 됐나? 그랬는데 그 10년 전에 처음 샀던 것 같은데요. 그때 어쨌든 비싼 차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내가 원래는 고민을 했어요. 뭐 G70을 살까, 스팅어를 살까, 벤츠 E 클래스를 살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 가격 차가 어떻게 되냐면 벤츠가 그 스팅어가 5천만 원 정도 하고요. G70인가? 그게 한 6, 7천 정도 하고요. 스팅어가 요 사이 있고요. 스팅어 뭔지 모르죠? 스팅어가 기아에서 나왔던 스포츠카 같은 거거든. 제네시스 쿠페 이런 거랑 비슷해요. 근데 요즘은 없어요. 없어질 모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벤츠가 딱 7천 얼마 정도 했었거든요. E 클래스가. 그래서 근데 이제 내 친구들은 이왕 살 거면 외제차 사라. 그리고 이제 그러길래 그런가? 굳이 외제차 사야 되나? 그런데 이제 또 이 E 클래스의 모델을 보면은 또 되게 있어요. 뭐 익스클루시브, 아방가르드 이렇게 있는데 아방가르드는 안 이쁘고요. 익스클루시브는 늙어 보이고요. 뭐 혼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럼 이제 또 쿠페 쪽으로 눈을 돌립니다. E 클래스 쿠페랑 까브리올레는 이제 뚜껑 열리는 차거든요. 아니요. 까브리올레는 이제 뚜껑 열리는 차를 타고 싶잖아요. 젊었으니까. 근데 그 뚜껑 열리는 그 뚜껑이 천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또 안 드는 거야. 하드탑이 아닌 거야. 내 말 알아듣니? 지금 말하는 거? 그러니까 딱딱한 게 아니라 천처럼 돼 있어요. 그런 빨간 천, 파란 천. 그래서 마음에 안 들더라고. 눈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 그래서 이것도 포기. 그래서 쿠페로 이제 갔는데 쿠페는 또 두 종류야. 하나는 7천, 하나는 1억 천. 그럼 뭔 차이가 봤더니 하나는 자율주행이 돼. 그리고 휘발유. 얘는 디젤. 근데 그때가요? 그때 자율주행이 됐어요? 자율주행 됐어요. 자율주행 되는 차였어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막 도입된 그 시기였어요. 2차인가? 근데 이제 뭐 자율주행이라고 해봤자 얼마나 될까? 어시스턴트라고 해서 도와주는 정도? 근데 요거는 뭐였지? 요거는 또 디젤. 그 당시에 BMW 디젤 게이트 있었거든요. 디젤차 터지는 순간? 디젤차 터지는 날이었어요, 그때가. 그래가지고 이거를 산 거예요. 이거 제일 비싼 거를. 5천에 시작해서가 2배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사고 나니까, 근데 또 선생님 운전을 못해요. 더럽게 못해요. 더럽게 못하니까 또 여기저기 받고 다니겠죠. 그러면 이제 1년에 한 번씩 3년간 무상 에이스거든요. 그럼 서비스 센터를 갔어요. 그럼 1년 뒤에 내가 가면 뭘 받을 수 있을까 해서 갔더니 뭐 엔진 오일 하나 갈아주는 거, 그 다음에 와이퍼. 되게 웃긴 게 요 명세서 있잖아. 정품 얘기하다 얘기했지. 요 명세서에 와이퍼 가리 얼마 이렇게 하고 뭐 엔진 오일 가리 얼마 뭐 이렇게 해서 했더니 이게 300인가? 와이퍼가 150인가 120인가 그렇대. 근데 내가 무슨 와이퍼가 120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근데 이게 여기 빵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무상 에이스 기간이니까 요 정도 원래 나오는데 당신은 3년간 빵원입니다. 이것만 기분 좋더라고요. 그럼 이거 3년 뒤면은 이거 내가 미쳤다고 120만 원 주고 바꾸겠냐고. 절대 안 바꾸지. 절대 안 바꾸지. 그럼 2만 원짜리 사다 바꾸지. 네. 그래서 약간 아이폰이랑 약간 그런 느낌. 자, 그래서 이 개차 수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개차 수열은 방금 뭐라 그랬냐면 A1이라는 게 A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BK. 요게 일반항을 구하는 식이라 그랬고요. 요 두 번째 A2 빼기 A1이 B1이었어요. 그러면은 BN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A의 N 플러스 1 빼기 An이 되겠죠? 요까지 이해하십니까? 자, 그러면은 요게 지금 뭐냐면 요거 넘겨버리면 AN 플러스 1 빼기 AN이 2N이죠. 요게 바로 BN이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버리면 이게 일반항이 나와요. 그럼 A1은 문제에서 1이었죠. 그 다음에 K는 1부터 N-1까지 요 BK라는 게 2K입니다. 그럼 1 더하기 2 곱하기 시그마 K니까 N의 N-1이거든요. 여기까지 계산 따라오니? 그럼 계산하면 N제곱 빼기 N 플러스 1이니까 여기다 5 집어넣으라 그랬죠. 그럼 25 빼기 5 더하기 1이니까 답은 21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반항을 구할 수도 있으셔야 돼요. 알겠어요? 지금 개차 수열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구해봤습니다. 적어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개차 수열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축차대입법이라는 것을 얘기해 볼게요.
오늘이 목요일이죠? 목요일이고 다음 주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까지 다 끝내와야 돼요. 그래야 질문을 받습니다. 숙제가 엄청나게 많을 수 있을 기. 다 못하면 그날 9시까지 남아서 하세요. 근데 저희 내일도 와야 되는데. 그러면 한 번도 그때까지 남긴 적 없어. 아니, 진짜 남길 겁니다. 책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요 축차대입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축차, 그러니까 하나씩 차이가 낮아지는 걸 집어넣어라. 자, 여기서 n 대신에 n-1을 집어넣으면, 요 식이 an은 an-1 더하기 2배 n-1이요. 그러니까 n 대신 n-1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도 n 대신 n-1을 집어넣으면, 요 식이 2배 n-1입니다. 쭉 집어넣어서 n 대신에 여기 1까지 집어넣으면 a2가 a1 더하기 2 곱하기 1이죠. 그럼 얘네들은 축차대입법을 이용해서 변변이 어떻게 할 거냐면 변변이 더할 겁니다. 더한다. 그럼 변변이 더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요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것들이 없어져요. 맞습니까? 그러면 좌변에 남는 식이 뭐냐면 an만 남죠? 맞아요? 그럼 우변에는 a1이 1이었죠? 그냥 얘는 2로 묶어버리면 1부터 어디까지 합이냐면 n-1까지 합입니다. 그럼 요거 다시 쓰면 1 플러스 요 식이 2분의 1의 n의 n-1입니다. 알겠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가 2분의 1의 n의 n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럼 여기 n 대신에 n-1이 들어갔으니까 2분의 1의 n 곱하기 n-1로 쓴 겁니다. 그럼 요게 이제 2분의 1의 n의 n-1이므로 여기 2 곱했으니까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죠? 그래서 an이 역시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내가 구한 다섯 번째 항이란 2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로 돼 있으니까 여기를 이제 축차대입법 이렇게 하는 걸 축차대입법이라고 하거든요. 이 축차대입법을 이용해서 변변이 더한다 라고 했습니다. 저거까지 같이 적어두세요. 예.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됐나요? 응. 넘어가 볼게요. 자, 7번도 똑같은 문제죠. 축차대입법을 이용해 볼까요? an은 an-1 플러스 3의 n-1 an-1은 an-2 더하기 3의 n-2 쭉 해서 a2는요 a1 더하기 3 곱하기 1이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 더하라고. 여기가 더하기로 돼 있으면 더해서 없애라고. 그럼 좌변이 an이지. 우변은 a1은 1이지. 3으로 묶으면 1부터 n-1까지 합이지. 그럼 얘는 1 플러스 2분의 3의 n의 n-1이라고. 됐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11을 집어넣으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11번째 항까지 구하는 거는 그냥 직접 대입해서 찾기가 아까보다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점화식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구하면 쉽게 11번째 항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얘는 11 곱하기 10이니까 15 곱하기 11이네요. 그럼 166이 나오겠죠? 네, 이게 답입니다. 이해하죠? 자, 얘는 어떤 형태일까요? 요 an 플러스 1은 an 곱하기 fn의 형태예요. 그럼 얘는 an 플러스 1이 an 더하기 fn이었잖아요. 그럼 얘는 개차수열이나 축차대입법을 이용했는데 얘는 개차수열은 이용하지 못해요. 그럼 여기가 곱하기로 돼 있으니까 역시 축차대입법을 이용할 거예요. 얘를 축차대입법을 이용할 건데 이 축차대입법을 이용해서 변변이 곱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번에는. 그럼 여기 식이 지워보겠습니다. 지워보고 여기가 이제 n 대신 n-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또 n 대신 n-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3의 n-2에 a n-2 해가지고 어디까지 간다고? n 대신에 1 집어넣은 데까지 간다고. 됐습니까? 그럼 얘네들을 변변이 어떻게 하자고? 곱하라고.
그럼 곱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좌변에 똑같은 것들은 약분돼요. 맞아요? 얘가 약분돼서 좌변은 AN만 남고요. 자, 우변이 3의 1승부터 n-1까지 합입니다. 밑이 같기 때문에 지수들끼리 합이에요. 곱하기로 돼 있으면. 그 다음 A1은 또 3이라고 했어요. 얘를 다시 쓰면은 3에 요게 이제 2분의 1에 n에 n 플러스 1에 2분의 1에 n에 n-1이라고 했죠 아까. 요거에다가 플러스 1까지 됐습니다. 여기 1이 있으니까. 됐습니까? 그러면은 여기다 10을 집어넣으래요. 그럼 10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10 곱하기 9를 2로 나눠주니까 5, 9, 45, 46이죠? 그럼 얘가 로그 3에 3에 46이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46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기가 곱하기로 돼 있으면 변변이 곱한다.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이게 9번 점화식이죠. 그러면 이 9번 점화식까지는 점화식을 푸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저런 9번 같은 게 요즘 이제 사실 수능 트렌드인데요. 얘는 이제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A2를 구하려면 자,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뭐라 하냐면 A1이 지금 2잖아요. A1이 2니까 자, A2라고 하는 건 뭐죠? A1이 짝수니까 위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맞아요? 그럼 여기 위에다 집어넣으니까 1이죠? 맞습니까? 그럼 A3은 A2가 홀수니까 밑에다 집어넣어야 되죠? 그럼 A3은 n 대신에 2 집어넣은 거니까 A2 더하기 2예요. 그럼 얘는 3이 되고요. 그 다음 A4라고 하는 거는 또다시 홀수니까 3 더하기 n이 3인 경우잖아? 그럼 6이 되죠? A5라고 하는 건 뭐죠? 얘가 짝수니까 6 빼기 1이죠? 그럼 5가 되고 A6이라고 하는 거는 밑에다 집어넣어야 되죠? 5 더하기 5? 그럼 10이 됩니까? 그럼 A7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밑에다 집어넣어야 되나요? 얘가 홀수니까 위에다 집어넣어야 되죠? 9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렇게 나열해서 찾는 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근데 이건 제일 쉬운 문제입니다. 그냥 나열을 잘 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10번은요. 지금 3분의 2배만큼 튀어오르는 공이 있는데 2m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n번째 튀어오른 공의 높이는 AN이라고 하면 얘네들의 관계식을 세우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답이 뭐예요? 3분의 2만큼 튀어오른다고 했잖아요. 그럼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는 전에 튀어오른 거에 몇 배 하면 돼요? 3분의 2배를 하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식이 나와야 되겠네요. 그럼 답이 몇 번이요? 2번이죠. 이거는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너무 쉬운 문제고 이렇게 점화식을 만들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자 11번이 이제 수학적 기납법인데 자 수학적 기납법이 뭔지 얘기를 해줄게요. 이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증명법이에요. 이 증명법인데 여러분들이 고1 때는 어떤 증명법을 배웠냐면 이 대우증명법이랑 귀류법에 대해서 배웠죠. 근데 여기서 수어원에서는 이제 대수에서는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걸 새로 배우는데 이 수학적 기납법은 어떻게 증명하는 거냐? 첫 번째는 n이 1일 때 성립한다는 것을 보입니다. 성립함을 보인다. 그 다음 두 번째는 n이 k일 때 성립한다는 것을 가정을 했을 때 n이 k 플러스 1 때도 성립한다는 것을 보인다면 성립함을 보이면 얘는 모든 n에 대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수학적 기납법이에요. 다시 첫째 항일 때 성립한다는 걸 보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인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다음 항에서 성립한다는 것을 보이면 그럼 이거일 때 다음 항이 성립한다는 것을 보인다는 것은 1이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2일 때 성립한다는 게 증명이 된 거죠. 그럼 2일 때 3이 또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것을 보일 수 있다. 이게 바로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 네모 안에 들어갈 걸 찾아볼까요? 요 명제 Pn이 성립함을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해서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를 거쳐야 한다. 먼저 뭐일 때를 보이라고요? 1일 때를 성립한다는 것을 보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는 것을 보인다면 내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함을 보일 수 있다. 이게 바로 수학적 기납법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는 이제 문제가 사실 이거밖에 없네요. 네, 문제가 이거밖에 없어서 넘겨볼까요? 넘겨보면 중단원인데 중단원의 수학적 기납법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다 똑같은 쉬운 문제밖에 없네요. 어려운 기납법 문제가 없구나. 쉴까요? 잠깐만요. 뭔가 하나를 기납법 문제를 하고 싶었는데 기납법 문제를 할 게 없네요.
네, 그러면 여기 끝까지가 숙제입니다. 예. 고생했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싹 다 질문 받을 테니까